네, 오늘 성형외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으실 때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없죠. 처음 수술 받으실 때 잘 받으시고 싶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재수술 필요 없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그러나 다른 클리닉에서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수술을 했는데 특히 자연스럽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쌍꺼풀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 중에서 흔한 케이스들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풀린 쌍꺼풀입니다. 쌍꺼풀 수술, 특히 매몰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쌍꺼풀이 풀어졌다 이러시는 분들, 풀린 쌍꺼풀 재수술을 통해서 간단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짝짝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왼쪽 눈 쌍꺼풀과 오른쪽 눈 쌍꺼풀이 사이즈나 모양이 너무 차이가 나고 비대칭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 이런 경우도 재수술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너무 큰 쌍꺼풀. 쌍꺼풀이 작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스러운데 쌍꺼풀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자연스럽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짝짝이 쌍꺼풀 때문에 재수술을 원하신 환자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위쪽 면은 왼쪽에는 쌍꺼풀이 있는데 오른쪽은 쌍꺼풀이 풀려서 짝짝이, 비대칭인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눈을 좀 더 대칭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쌍꺼풀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재수술을 통해서 양쪽에 같이 좀 더 작은 쌍꺼풀을 대칭으로 만들어준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또 하나의 비대칭 짝짝이 쌍꺼풀 예인데요. 다른 클리닉에서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을 원해서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셨는데 위쪽의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쌍꺼풀은 좀 작게 나왔고 왼쪽 쌍꺼풀은 희미하게 쌍꺼풀이 나와서 양쪽 쌍꺼풀이 너무 차이가 난다. 눈의 모양과 크기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교정을 원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환자분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쌍꺼풀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진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큰 쌍꺼풀, 좀 더 대칭인 쌍꺼풀을 만들어준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꺼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만든 쌍꺼풀이 풀어진 경우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분, 다른 클리닉에서 수술을 하시고 만든 쌍꺼풀이 풀어져서, 매몰법으로 한 쌍꺼풀이 풀어져서 재수술을 원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만약에 매몰법을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풀어지신 분들은 다시 매몰법으로 하는 것보다 부분 절개법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분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고 매몰법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절개법으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이 희미하게 풀어져서 그 교정을 원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쌍꺼풀을 만들었든 간에 이 쌍꺼풀이 풀어진 경우는 재수술이 매우 용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일본 환자분인데요. 일본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오셨는데 쌍꺼풀 오른쪽에 있는 쌍꺼풀은 희미하게 풀어졌고 왼쪽도 희미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에 수술 당시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닫혀져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 눈이 완전히 똑바로 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쌍꺼풀만 비대칭이 된 것이 아니라 눈 자체
눈 근육 자체가 비대칭으로 변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그리고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재봉합시켜줌으로써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재수술을 원하고 클리닉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재수술은 바로 크게 나온, 부자연스럽게 크게 나온 쌍꺼풀, 이런 쌍꺼풀을 작게 교정하는 것이 사실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재수술입니다. 쌍꺼풀 지금 보시면은 다른 클리닉에서 수술하고 오셨는데요. 쌍꺼풀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양쪽 눈이 대칭이긴 하나 쌍꺼풀 모양이 그 코 쪽으로 너무 넓게 잡혔고 쌍꺼풀 자체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재수술을 통해서 있는 쌍꺼풀을 좀 더 작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너무 크게 된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환자분 한국에서 수술하시고 저희 클리닉에 이게 너무 자기 얼굴에 수술한 것처럼 보이고 깊어서 부자연스러워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통해서 큰 쌍꺼풀을 좀 더 작게 자연스럽게 바꿔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위에 수술 전 모습에 비해서 쌍꺼풀 자체 사이즈가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쌍꺼풀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코 쪽으로 쌍꺼풀 사이즈는 작고 귀 쪽으로 나가면서 쌍꺼풀이 천천히 좀 더 크게 변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쌍꺼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지신 분들, 또 나온 쌍꺼풀의 결과가 비대칭 또는 짝짝이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쌍꺼풀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자연스러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수술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클리닉에 있으면 흔히 따님과 어머님이 같이 쌍꺼풀 상담을 하러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어머님들은 얘야,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점점 처지니까 이번에 수술할 때 확실하게 좀 더 큼직하게 수술을 해라,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환자분들은 아니 나는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더 좋아요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주로 환자분의 편을 듭니다. 그 이유는 작은 쌍꺼풀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교정이 필요했을 때 얼마든지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크게 나와서 부자연스럽게 만든 쌍꺼풀은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재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처음 수술하실 때부터 너무 크게 수술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술하십시오. 주변에서 이왕 쌍꺼풀 하는 김에 큼직하게 해, 이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작게 수술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